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 GPT 데이터 분석을 부탁해 세션 발표를 맡은 자율주행 검증 개발팀 조민근 팀장입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팀에서 개발한 디캣이라는 솔루션에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개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솔루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어떻게 기능들을 구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면서 들어간 이제 기술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캣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디캣은 데이터 컬렉션 앤 어널리시스 툴의 약자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보통 시스템 검증을 수행할 때 검증자가 테스트 케이스나 지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자연어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테스트 타겟 시스템을 동작시켜서 우리가 정의한 테스트 케이스대로 정상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관찰하게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 실패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이슈를 찾기도 어렵고 객관적인 성능 보장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디캣은 테스트 타겟이 동작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해주고 이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럼 테스터는 이 자동 생성된 결과들을 검토만 함으로써 이 검증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디캣이 자동평가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저희는 수집된 데이터를 변수화하고 이 변수를 활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로 스크립팅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평가 조건이나 이제 규칙 같은 것들을 스크립팅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가 지표는 그림과 같이 자연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그 데이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크립트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시험 구간의 패스페이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디캣의 GPT를 활용한 기능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챗GPT가 엄청나게 핫했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GPT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도 이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PT를 무작정 적용시키기 전에 GPT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픈AI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GPT는 먼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죠. 우리는 여기서 소개하는 다양한 분야들 중에 소스코드를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생성해내는 소스코드 처리 분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디캣에서는 평가 자동화를 위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자연어로 기록된 평가 지표를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작업을 이지 태스크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성 검토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저희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평가 지표고요. 제한 속도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속도 인식을 잘 했는지, 실제로 속도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해야 된다고 사람이 보기 좋은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패스페이를 자동으로 판정하기 위한 파이썬 스크립팅을 GPT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그래서 어떤 평가를 수행할지 알려주고 이제 디캣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는데 그 API까지 알려준 뒤에 파이썬 스크립트 생성 요청을 챗GPT에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석과 함께 꽤 그럴싸한 코드를 생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알려준 디캣의 API도 원하는 대로 호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 지식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도메인에는 이 TTC라는 예상 충돌 시간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프롬프트에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PT가 해당 지식을 알고 있어서 이제 생성해주는 스크립트에 바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IMU 센서 데이터로 차량의 자세를 판단하는 스크립트 코드 생성을 시킨 건데요. 이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들도 뭐 100%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 획득이나 기술 조사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용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바로 기술 구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구현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전에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디켓의 이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화면이고요.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어떤 KPI 평가를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 가능성 검토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좀 자세하게 할 것인지까지 디스크립션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고 Generate Script라는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 프롬프트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GPT가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위쪽에 테스트 인풋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테스트 입력을 넣어봐서 이렇게 테스트 컨디션을 통해서 이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잘 생성됐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평가를 해주는 스크립트가 잘 생성됐다면 이걸 데이터에 전체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테스트 구간마다 이렇게 패스, 페일을 판단을 해주고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가 발생된 위치에 이렇게 이슈들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제 실패한 구간이나 생성된 이슈의 위치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 리플레이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판정된 결과와 생성된 이슈들을 모아서 이제 리포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부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지 자연어로 기록만 해주고 그걸 그 필터를 자동으로 수행을 시켜주면 모든 평가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기능에 대한 구현 기술을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해내는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와 스크립트를 생성해내는 스크립트 제너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와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력만 주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줘보니까 더 사용자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 조건, 그리고 사용할 변수, 평가 상세 내용을 이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시켜주도록 설계를 했고요.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는 이 입력들을 받아서 GPT 모델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내고요. 스크립트 제너레이터 내부에서는 GPT 모델이 동작하면서 이 최종 아웃풋인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평가 상세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한 속도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뭐 10% 정도는 허용하겠다. 그리고 뭐 20% 이상의 속도 위반을 했을 때는 크리티컬 이슈,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 이슈를 만들겠다와 같이 사용자가 좀 상세하게 규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모듈씩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의 핵심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GPT 모델에 입력하는 명령이죠. 챗GPT 쓸 때 우리가 타이핑하는 그 채팅 명령이 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디켓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 포맷이 결정이 돼 있었고 API도 써야 되고 엉뚱한 스크립트를 만들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오픈AI API가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채팅으로 이제 GPT가 모르는 지식을 입력을 해주면 뭔가 학습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학습을 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파악이 됐습니다. 오픈AI API에서는 우리가 챗GPT에서 경험했던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GPT의 답변을 보시면 이전 대화를 자동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책임이다. API의 자체 기능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챗GPT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는 정보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측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프롬프트는 내 이름은 조민근이야 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GPT가 이제 기억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다음에 이제 내 이름이 뭐야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GPT 모델에는 이전에 나눴던 대화 전체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럼 GPT는 이전 대화의 흐름을 보고 다음 답변을 예측해서 생성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프롬프트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비용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오픈AI에서 이제 그 비용은 API 사용 비용은 입력되는 프롬프트의 이제 길이 그리고 출력되는 결과물의 길이에 따라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현이 가능은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우리는 한 번에 짧고 굵은 프롬프트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 게 하나 터졌었습니다. 깃허브에서 개발한 코파일럿 챗의 프롬프트가 전체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코파일럿 챗의 첫 번째 룰셋입니다. 유출된 룰셋이고요. 이걸 살펴보면 채팅 규칙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쭉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형태를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좀 했고요. 생성된 프롬프트는 저희 자산이라서 이제 모두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방식이랑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통해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GPT에게 규칙으로 입력을 해줘도 못 지키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제거를 했고 최대한 토큰을 줄이기 위해 이제 간소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의미 없는 규칙 제거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성능선에서 프롬프트의 언어 선택도 고려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를 기반으로 입력을 했고요. 한국어로 입력해도 성능은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덜 나오는 쪽으로 채택을 했고 사용자 입력은 대신 사용자의 언어 그대로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는 하나로 이제 통일하였고요. 최대한 GPT가 이해할 수 있는 문맥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정의하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GPT 모델이 동작하는 스크립트 제너레이터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GPT 모델을 활용할 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모델의 출력에 대한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파라미터고 아래 두 개에 대한 파라미터는 모델이 출력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주제의 재현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출력을 잘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변화시키면서 많은 시험을 수행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의 창의성과 정확성 관련된 파라미터는요. 이제 두 값을 극단적으로 낮게 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재생성 요청을 해도 동일한 스크립트만 출력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스크립트가 잘못 생성됐구나 다른 로직의 스크립트를 원할 때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값을 극단적으로 높게 주게 되면 동작하지 않는 스크립트가 생성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해 우리는 0.51을 함으로써 적당히 창의성 있는 답안을 여러 개 내놓을 수 있는 모델로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출력의 주제와 문구의 다양성에 대한 파라미터는 모두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낮게 주었을 때 우리가 입력해준 사용자 입력에 들어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높게 주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뀌는 모델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코딩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용어를 그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값은 이제 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기능에 대한 성능 실험을 좀 수행을 해봤는데요. 수행 시간의 경우는 최소 18초에서 이제 최대 43초로 평균 30초대 정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레벨에서는 한 번 호출 때마다 한국 돈으로 한 3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입력이나 모델의 출력, 텍스트 길이, 그리고 프롬프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GPT가 만들어준 이 스크립트의 질적 성능도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아래 5가지 예시로 좀 10번씩 수행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총 90%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실험 결과의 성공 조건은 생성된 스크립트를 아무 수정 없이 바로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요구했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완벽한 스크립트를 생성했을 때를 성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실패라고 판단했던 10%의 스크립트들도 사실은 살짝의 수정만 거치면 완벽한 스크립트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스크립트가 생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결론을 맺자면 GPT, 즉 AI로 데이터 분석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로직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아까 10%의 그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GPT의 프롬프트 입력으로 주기 좀 껄끄러운 정보가 있거나 이런 세밀한 조건들은 모두 맡기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only GPT가 아니라 help GPT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스크립트의 뼈대를 구축해주고 사용자가 일부 보완해줌으로써 자연어로 표현된 평가 과정 자동화를 위한 스크립트 생성의 아이디어 도출, 즉 코딩 설계 같은 거죠.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크립팅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디캣의 GPT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스크립트를 자동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